네, 안녕하세요. 듣고 계시는 방송은 장미마을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두 분 선생님 모시고 커피에 관한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아니, 커피가 유행하다 보니까 커피 관련 신조어도 되게 많더라고요. 아바라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바라? 네. 아바라? 아바라는 아이스 바닐라 라떼래. 아이스 바닐라 라떼. 네, 또 얼주가가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얼주가? 얼주가는 뭔가요, 선생님?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 안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저 얼주갑니다. 커피 진심인 두 분. 네. 커피 엑스포 서울 2024 박람회를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커피 엑스포는 어떤 박람회였나요? 많은 커피 종류도 있고 커피에 관련된 용품들도 팔고요. 커피뿐만 아니라 디저트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마시는 청. 그런 것까지도 있고 그거 말고도 다양한 행사가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커피 관련 수업을 들으시는 입장에서 박람회를 보신 후 정말 느낌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그전에는 커피라는 거를 그냥 좋아서 간 거고 네. 지금은 배우는 과정에 네, 구경을 갔다 왔던 상황인 거라 조금 느낌이 많이 달랐어요. 감동이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왜 구경 다니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근데 예전에 저도 그냥 우연히 좋아해서 갔을 때는 기계나 이런 머신 같은 걸 주로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칵테일도 이렇게 보여준 쇼도 이렇게 매칭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카페가 그냥 딱 커피만이 공간이 아니라 모든 음료를 장악하겠구나.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뭐 모히또 같은 거 가볍게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베이커리를 끼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된다 할 때 정도로 해서 디저트는 기본이고 그래서 이제는 모든 웬만한 이렇게 새끼의 그 주식이 아닌 음료 문화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트렌드나 문화권이나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했는데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있었어요, 진짜로. 저는 커피 엑스포를 다녀왔다는 것도 대단히 신기해요. 두 분이 정말 진심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커피 엑스포가 있었어? 이런 거? 대단하십니다. 커피 용품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구경하고 싶었고 그리고 좀 저렴하면 좀 살 건 사야겠다 했는데 사실은 약간 상품화된 것들 전시하는 느낌이 네네네. 좀 더 많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소비 문화권을 알려면 지금 정도의 그 커피 박람회를 가면 좋긴 하겠다. 커피 엑스포에서 발견한 커피 전문점이나 카페의 새로운 트렌드? 변화? 엑스포에 가셨으면 그런 변화나 트렌드도 읽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되게 작은 어떤 디저트들이 되게 많이 회사들이 나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음료 문화 청 있잖아요. 청. 네. 한동안은 저희가 수제청 만드는 것도 네, 원재 맞아요. 것으로 되게 주변에 많았잖아요. 유행했었죠. 네, 그 급만큼의 관한 괜찮은 수제청들이 정말 또 쫙 있었어요. 네, 그래서 수제청을 이용한 모든 칵테일 음료나 간단히 마실 수 있는 이제 티 음료들. 네, 그래서 그건 저도 생각지 못하고 가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서는 막 사오고 그리고 와플. 네, 이렇게 간단히 해 먹을 수 있는 어떠한 즉석 재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요 청을 안 좋아해요. 달아서. 달아서. 그런데 청을 아예 관심도 없었는데 거기 엄청 많은 청들 판매하시는 곳에 이제 시식을 하잖아요. 네. 근데 꼭 달지 않고도 이렇게 맛을 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관심 없던 청에 관심을 또 가기도 했어요. 네. 청이 무조건 단 음료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세계를 만났네요. 아까 두 분이 언니 동생 하는 거 보니까 이 커피를 통해서 더 절친이 되신 것 같아요. 커피에 관한 이해나 커피를 대하는 취향도 비슷하신지요? 저는 커피를 나눠 먹으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나한테도 잘 맞고 상대방한테도 잘 맞는 커피를 하고 싶은 욕심에 FM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맛은 몇 분에 얼마큼 볶아야 어떻게 내려야 이렇게 되는지를 자꾸 따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이과 아니야 혹시?
저는 커피를 배울 때 에너지를 저한테 이렇게 모으고 싶으면 이분은 그 에너지를 밖으로 이렇게 퍼뜨리고 싶은 기호인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맛있고 좋은 커피를 나누고 싶은 거고, 저는 그냥 이 커피 오늘 나한테 만족스러우면 되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즉흥적으로 그날에 따라서, 그래서 좀 못 내려졌으면 물 타고, 좀 아닌 듯 하면은 뭐 이러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좀 써? 그러면 엑설런트 사다가 하나 넣어서 그냥 먹어야겠다. 뭐 이렇게 그냥 선생님 제가 엑설런트 사올게요. 막 이러고서는 그냥 즉흥적으로 바꿔 먹는 매뉴얼, 약간 좀 그런 걸 즐기고, 그런 즉흥적인 커피의 이제 에너지라면, 언니는 비교, 분석, 데이터. 이게 왜 이전마다 아니지? 선생님하고 왜 다른 거지? 이러다 보니까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왜 맛이 틀릴까? 계속 연구하는 스타일. 거기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가끔 자기 커피를 자기 즐기는 것보다 다른 사람한테 다 쏟아부을 때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워낙 나누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저는 그럴 때는 그냥 제가 다 업고 마셔라. 또 커피라는 게 있잖아. 혼자 먹을 때의 즐거움도 있는 반면에 나눴을 때, 같이 먹었을 때의 즐거움도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나눠 먹고 싶어요. 네, 그런데 나눠주려고 하면 맛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맛없는 걸 줄 수는 없으니까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친해도 커피를 하면서는 이렇게 확연하게 다릅니다. 네. 제 기본 마인드는 내가 하면 다 맛있어. 맞아요. 저는 그냥 내가 하면 다 맛있어. 마셔. 이 약간 선생님하고 비슷한 스타일. 이 향이 오늘 나른함을 깨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자체로 그냥 좋으니까. 요즘에는 이제 카페가 참 많이 생겼어요. 네.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카페 스타일이나 카페 사장님이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같은 게 있나요? 저는 그 핸드 드립이 사실은 일반 기계 드립 하는 것보다는 조금 금액이 비싸요. 금액이 2배 정도 비싸서 사실 핸드 드립이 힘든 거는 알겠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금액이 조금 금액대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금액을 좀 낮추면 더 많이 또 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앞으로도 핸드 드립 하는 데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카페 사장님에 대한 바람? 이건 좀 진짜 되게 주관적인 선호도인데, 저는 원래 대형 브랜드나 체인점이나 이런 똑같은 어떤 규격화된 것보다 작아도 각자만의 개성이 있는 소규모들이 다양하게 몰려있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저희가 뭐 파리나 이태리 가면 그쪽이 다 카페 골목인데 각자 하나마다 다 작은데 간판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커피맛도 다르고 그 안에 꾸며진 어떤 인테리어가 다르고 근데 그 집에 가서 느끼는 느낌이 다 다르니까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이 집 이렇게 한 것처럼 작지만 나만의 그 개성 있는 것들이 인정받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공간이 되어져 있는 곳들을 되게 좋아해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조용하고 혼자 있고 싶고 잠시 진짜 뭔가 이렇게 회피하고 싶은 어떤 잠깐 이렇게 나가고 싶은 때잖아요. 그래서 사실 전 작든 크든 조용한 거 좋아요. 네. 근교에는 또 서울 근교에는 그런 대형 카페, 베이커리, 식당 많잖아요. 근데 이 서울은 좀 비싸잖아. 요즘 맞아요. 보면 골목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게 나만의 스타일로 이렇게 꾸미는 그런 카페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너무 예쁜 데 많죠. 네네. 우리 익선동만 가도 너무너무 예쁜 데가 많은데, 사실 저는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집중하게 되는데 뭔가를 꾸미거나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런 건 이 친구가 엄청 잘할 거예요. 둘이 동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인들에게 커피를 이렇게 자주 내려주시는지요? 저는 회사 가서 일단은 저희가 월요일날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날 볶은 콩은 거의 다 회사에서 써요. 근데 솔직히 어제 볶은 콩은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요. 저 어제 다 먹었어요. 네, 보통 평소에는 회사를 가져가서 그거랑 그거 다 먹으면 집에서 또 볶아서 가요. 근데 어쩔 때는요, 이제 회사분들이 여러분이, 저희 지점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계시니까 내리다 보면 힘들 때도 많고, 그렇죠. 재료비도 들어갈 때도 있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동료분들 호강하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반면에 그걸 내리면서 저도 배우는 게 있거든요. 네. 커피를 내리면서
이 약간 신맛이 난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은 신맛이 나는 원두가 아닌데 왜 신맛이 나지? 그러면 저도 모르게 저 혼자 얼굴 빨개져요. 아무도 모르는데. 근데 그게 이제 확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해서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대로 된 커피를 해서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더 커요. 저희는 이제 좀 대가족 규모고 제 주변에 이제 모여 사는 구성이에요. 가족들이 네, 라인 뭐 네. 옆 라인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형부도 오고 이러면은 왜 은근슬쩍 커피 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커피 음료는 거의 담당하게 돼서 자주 내리게 되는데 그냥 그렇게 내리다 보니까 스스로 또 늘기도 하고 당연히 그냥 타주면서 이렇게 맛있게 되고 커피 한 잔 먹으러 왔어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 커피가 맛있는데 이게 무슨 커피냐 뭐 이렇게 물어볼 때 있고 되게 조금 특별한 커피 메뉴를 배웠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제가 이제 조카들이 왔을 때 사실은 제가 이제 이름이 이제 있었는데 내가 불쇼 커피를 보여주겠다. 오. 크리스마스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케이크를 하나 두고 불을 다 끈 다음에 이제 보여줬더니 이건 무슨 커피냐면서 다음에 불쇼 또 커피.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이벤트성으로 써먹을 수 있는. 이게 핸드 드립으로 커피를 내려주실 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벤트 뭐 이런 식으로 친구분 직장인들한테 주변인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거를 정말 직접 펜으로 이렇게.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집에서 로스팅하는 게 사실 쉽지 않고 그렇죠. 아직은 네네, 그렇게 흔한 쉽진 일이 않죠. 아니라서 그리고 갓 볶은 콩을 바로 내려서 먹을 때 가를 때 냄새는 그때 향은 너무너무 너무 좋아요. 행복해. 제가 어제 집에서 여러 번 갈고 또 내린 커피 향이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너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고기를 굽다든가 그런 뭐 생선을 한다든가 비린내가 나면 전 그 다음 바로 커피를 다시 내려요. 저는 커피 향이 나는 초를 키는데 이렇게 집에서 로스팅 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로스팅이나 핸드 드립을 할 때 이렇게 하면 더 맛있어요. 이런 거? 이제 이런저런 유튜브를 보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 선생님한테 계속 여쭤보고 있어요. 사실 어제도 질문을 하도 많이 했더니 좀 선생님이 좀 난처하셨을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무턱대고 한 유튜브를 딱 집중해서 따라하기보단 저처럼 지금 이렇게 수업을 참석을 해서 배우면서 다른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됐을 때 연두색 콩이 노란색으로 바뀌고 어느 정도 됐을 때 어떻게 해야지 맛있는 게 구수하게 이렇게 내릴 수 있는지 그걸 겪지 않으면 무턱대고 따라하는 건 전 아닌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먹는 팬이 따로 있는데 집에서 제가 냄비로 한번 해보겠다. 이제 어디 뭐 가마스터 해보겠다. 뭐 많은 걸 열성이야. 벌써 네네. 이제 비교 분석 데이터를 네네. 해보는 비교를 해봤더라고요. 네. 근데 핸드 드립이 뭐가 조금 다를까요?라고 그 기준을 묻는다면 네. 제가 이제 여기 묵동에서 배우면서 느낀 거는 뜸들이기라고 하거든요. 커피빵이라고. 네, 네, 커피빵. 커피 이렇게 탁 좋은 네, 원두로 네, 자랐을 하잖아요. 때 근데 제 성격이 좀 급한 편이라 처음에는 물을 이렇게 휙 부르고 휙 돌려가지고 너무 금방 떨어지니까 맛이 너무 약하거나 왜 저희가 육수 낸다고 하잖아요. 이제 가볍게 끓여서 낸 육수처럼 그랬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뜸들이기를 조금 천천히 하고 이게 떨어지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그냥 커피가 물을 머금는다고의 기준을 둬라라고 하셔가지고 그걸 맞췄었어요. 근데 정말 그 순간에 그 다음에 커피 맛이 달라지는 걸 제가 직접 느끼고 사실 물을 몇 번 내리고 이런 거보다 처음에 그 뜸들이는 거에 조금 신경을 쓰시면 커피 맛이 많이 달라지실 것 같아요. 좀 기다려주는 건가요? 네. 저는 핸드 드립 하면 항상 쓰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쓸까? 커피는 쓰다고 하지만 그 뜸이 포인트였네요. 네. 그러니까 너무 오래 두는 것도 문제기는 한데 저처럼 너무 금방 내려버리면 커피 맛이라는 그 자체의 커피 맛을 느끼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커피랑 물이랑 만났을 때 얘네들이 친해지는 시간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네. 정말 네. 팁이네요. 네, 포인트. 네, 완전. 두 분 선생님 커피 정말 진심과 열정이 느껴졌는데요. 나에게 커피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동굴을 갔다 왔는데 한 2,000m 안에 들어가서요. 눈을 뜨나 감으나 똑같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동굴을 탐험하는 동굴을 갔다 왔어요. 네.
근데 그분이 눈을 딱 15초를 눈을 감으나 뜨나 똑같으니까 뜨세요. 그렇게 하고 물소리를 들으세요. 할 때 그때와 같은 느낌이야. 상상만 해도 눈 뜨고 있는데 전부 까매요. 그럴 때 그 마음하고 똑같은 게 커피 마시는 시간? 이제는 커피 마시는 시간보다 커피 내리는 시간이 그런 것 같아. 그 물 떨어지는 그때 그 분위기와 또 내가 그거를 기대하고 얘는 무슨 맛일까라는 그런 힐링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두 선생님이 아마 커피에 대한 설명을 이 머리로 상상으로 마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처음에 커피를 배운다 생각을 했을 때는 네, 저 사춘기 저 뿔통하고는 어떻게 친해져야 되지? 하는 이제 매개처였었어요. 이제 사교성에 대한 어떠한 역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배울 때는 내가 좀 맛있는 커피를 좀 덜 돈을 많이 안 주고 먹어보자. 바가지 쓰지 말고 먹어보자라는 거였다면 지금은 약간의 마음의 치유 같은 그러니까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약간 머릿속이 복잡하거나 마음이 막 그냥 화가 막 치밀을 때 그걸 보고 있으면 되게 편안해지는 물 보는 것 같은 물 흐름 같은 거.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한 잔의 그림 같이 조금 느껴지기는 해요. 그냥 저는 그 커피 내릴 때 그 물 그림이 너무 좋아서 본다. 두 분 선생님도 오늘 긴 시간 말씀 감사드리고요. 커피 더 수업 열심히 하셔서 저도 한 잔 우리 열람쌤하고 한 잔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세요. 우리나라의 연간 커피 소비량은 2023년 기준으로 1인당 405잔으로 전 세계 1인당 커피 소비량이 150잔이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405잔으로 그 2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커피 사랑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두 분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